안녕하세요. 저는 91년생 만 34세 남자입니다. 현재 빚이 3억, 직업은 프랜차이즈 요식업 자영업자입니다. 빚내서 투자하다가 쫄딱 망한 제 인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리 유복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크게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90년대생들의 5, 60년대생 아버지들이 되게 그렇듯 우리 아버지도 무서운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혼날 때는 여기저기 맞고 벌서면서 호되게 혼났었고 부부싸움을 한번 하면 집안의 집기들이 부서지기 일쑤였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집에서는 돈으로 인한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했고 그때마다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커서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갈등은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제 능력은 출중하지 못했고 의지도 박약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의사가 꿈이었지만 그저 꿈이었습니다. 공부해야 할 시기에 PC방을 다니면서 새벽까지 게임에 빠졌었고 그저 그런 성적에 맞춰서 지방 공립대 그저 그런 평범한 과에 진학했습니다. 남들이 다 하듯 대학교 1학년 생활을 마치고 2011년에 군대에 갔습니다. 군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상병을 달았을 무렵 30살이 넘은 후임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은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에서는 제네시스를 타고 다녔고 여자들은 들으면 다 알 정도로 알려진 잘나가는 여성 의류 쇼핑몰을 가지고 있었으며 군생활 2등병 월급으로는 6만원 언저리를 받고 있지만 본인의 다른 통장에는 평균적으로 매달 3천만원 정도씩 따박따박 박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으로도 돈을 번다고 했습니다. 제가 주식에 관심을 가진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주식, 그래. 평범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주식밖에 없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후에 복학을 하고 주식시장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드를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중에는 학교 강의가 끝나면 학교 헬스장에서 운동을 1시간 하고 하루 한두 집씩 다니면서 일주일에 최대 5명까지 과외를 했습니다. 주말 토일요일에도 오전에 과외를 하고 12시부터 자정 너머까지 하루 종일 당구장에서 12시간 이상 알바를 했습니다. 그때 최저시급이 4,000원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학교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성적이 엄청 좋지는 않지만 그리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2013년에서 2015년 약 2, 3년 정도를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때 번 돈은 한 달 평균 250만원 정도. 나중에 첫 직장 다닐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족족 주식 계좌로 들어갔고 다시 나올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손실인 상태로 물타기 하면서 존버만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4학년 마지막 학기에 취업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계속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단 하루도 쉴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기 중에 사람이 힘든 구직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직장을 찾았고 미친 듯이 이력서를 써냈고 면접도 많이 봤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직후 한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합격했습니다. 학기 중에 바로 입사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수님들께 찾아가서 저 취업했습니다. 회사 가야 합니다. 출석도 못하고 기말고사도 못 칠 것 같습니다. 성적은 졸업할 정도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 첫 출근을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는 평가업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어느 지역의 어느 땅에 어떤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공사가 미칠 영향을 예측해서 보고서를 써내는 일입니다. 그 보고서는 그 공사 허가를 받기 위해 쓰여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평가라고 해서 일이 다 끝난 뒤에도 계속 주기적으로 현장에 방문해서 공사가 생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문제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수질, 대기, 생태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우리 회사는 그 중에서 생태 분야 담당이었습니다. 일은 아주 바빴습니다. 9시에 출근해서 10시가 넘어도 집에 못 가는 날이 많았고 새벽 2, 3시까지 야근하는 날도 많았고 철야로 일하는 날도 종종 있었습니다.
주말 출근은 거의 확정이었습니다. 물론 야근 특근비는 없었습니다. 업무는 크게 두 가지, 조사와 보고서 작성이었습니다. 조사라고 하면 공사가 진행될 또는 이미 진행된 곳에 방문해서 그 지역의 공사 반경 주위로 1-2km 이내의 생태 환경을 조사하는 일입니다. 산골짜기가 될 수도 있고 하천이 될 수도 있고 넓은 평지, 석산 등 다양한 곳을 다녔습니다. 그 지역 내에 서식하는 모든 육상식물종과 육상동물종인 포유류, 노류, 파충류, 양서류 등의 종을 파악하고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어류, 저서동물 등 담수 생태계까지 모든 생물종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 후에 확보된 자료들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주일에 거의 100시간씩 일해야 했고 바쁠 때는 예비군이 끝난 직후에 옷도 못 갈아입고 회사로 바로 출근해서 부산에서 전라도까지 저녁에 출장을 간 날도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출장지에 도착해서 모텔에서 새벽까지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는 또 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시골 출장지의 어떤 모텔은 컴퓨터가 시원찮아서 차를 타고 PC방을 찾아가 새벽까지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가라로 처리하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대로 하면 하루를 다 써도 부족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가서 필요한 사진만 딱딱 찍고 이동하면서 하루에 3개씩 쳐냈습니다. 부족한 사진은 다른 데서 땡겨 쓰고 멸종위기종이나 법정보호종의 서식이 확인된 곳이 아니면 대충 있을 만한 거 채워놓고 하는 식입니다. 이 회사의 문제인지 이 업계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업종을 떠나서 평가업이라는 일을 하는 회사가 의뢰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때 당시 받았던 월급은 인턴 3개월간 170만원, 3개월 후부터는 190만원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은 다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며 번 돈 역시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족족 주식 계좌로 들어갔고 수익을 출금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돈을 넣으면 넣을수록 계좌는 줄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해외 선물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주식과는 달랐습니다. 주식은 잃기만 했는데 선물은 양방향 매매가 가능했고 돈을 넣으면 잃을 때도 있지만 복사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결국 주식 계좌에 얼마 안 남은 돈을 싸그리 빼서 해외 선물로 갈아타게 됐고 특히 오전 시간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항생지수 매매를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해외 선물이 저희 퇴사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회사 내에 어떤 또라이가 하나 있었는데 가뜩이나 일도 많은데 불화까지 잦았고 퇴사를 마음먹게 됐습니다. 1년만 채우고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계속 발목이 잡혀서 결국 2년 반을 다니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퇴사를 한 후 집에는 퇴사 사실을 숨기면서 출근하는 척 매일 PC방에 가서 해선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기를 한 달, 결국 한 달 만에 다 날려먹었습니다. 희망을 못 버리고 빚까지 내가면서 시도했지만 결국 빚만 남기고 다 말아먹고 끝났습니다. 그제서야 집에 퇴사 사실을 알렸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3천만원 정도 신용대출이 있었고 자동차 활부원금 2천에 자동차 담보대출까지 총 6천 정도의 빚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일주일쯤 후 프랜차이즈화를 시작하려고 하는 한 세탁수거 배달 업체에 알바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막 시작해서 경남권 내에 지점이 4개 정도 있는 작은 업체였습니다. 주 업무는 세탁물 수거 및 배달이었습니다. 지난 직장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운전 실력을 쌓은 저에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일요일 휴무에 근무 시간은 10시간, 급여는 230만원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도 정신 못 차리고 매달 대출 원리금 갚고 남은 짜투리 돈으로 계속 말아먹으면서 해외 선물 매매를 했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새벽까지 매매를 했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자산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벌 때도 있었지만 며칠 못 가서 또 다 말아먹었습니다. 최대로 벌어본 날은 하루에 2천만원, 최대로 잃어본 날은 하루에 5천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일하던 중 회사 대표님께서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화를 시작해야겠다면서 본인은 실무에서 손을 떼야겠으니 지금 하고 있는 직영점을 인수해서 운영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큰 돈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보증금과 약간의 집기 및 인테리어, 다마스 차량 구입비만 있으면 됐습니다. 1,000만원 정도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 돈도 없던 저는 결국 또 집에서 돈을 빌려와서 인수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일종 보통 면허를 땄지만 수동 차량 운전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중고 다마스 수동 차량을 구입해서 벌벌 떨면서 다녔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제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운영하면서 고객층도 어느 정도 쌓여있는 상태라 처음이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월에 200~300 정도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고 겨울철 두꺼운 옷을 세탁하는 시즌에는 단가가 높아서 조금 더 벌었습니다. 봄철에 겨울 이불과 겨울옷이 한 번에 밀려 들어오는 시즌에는 매출이 빵 터졌습니다. 이 정도 생활에 만족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까요?